라울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정상적으로 제 말투대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할 얘기는 가장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명도에 대한 이야기 첫 수업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의 명도예요. 낙찰받은 이후에 이 물건을 명도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내가 내 맘대로 내 물건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2002년도에 부동산 경매가 국법에서 신법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국법 사건에서는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민사 소송법을 따라 명도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명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장을 집어넣고 그 소장을 대리로 집어넣어주는 소장 장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명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본안소송 제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명도가 빨리 끝나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되게 불합리한 관례 비슷한 게 생겼었어요. 하지만 2002년도에 부동산 경매는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을 따르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건 기존에 명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던 그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본안소송이 아닌 약식 명령의 하나인 인도명령이 도입이 돼요. 인도명령이 도입이 되면 판사의 도장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 도장을 판사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빨리 집행문을 발급해주는 약식 명령 제도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명도가 그 이전의 국법 사건을 따르고 잘못된 관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초창기에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국법 사건의 상투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굉장히 빠른 명도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매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명도 협상을 하는데 뭐 1개월 내에 나가면 이사비를 200주마, 150주마, 이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잘못된 여러 가지 매우 잘못된 명도 방법에 대해서 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도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명도비를 지급하라는 건 어디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특수물건 쪽으로 가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약을 파는데 굉장히 많이 자극적인 소재로 쓰이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되도 않는 무슨 필승 소장, 굉장히 자극적이죠. 무조건 이기는 소장, 그건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엔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지 않아요. 그 소송은 누군가 바보가 낙찰을 받아도 질 수 없는 소송입니다. 그걸 굳이 이름을 붙여서 막 필승 소장, 굉장히 자극적인데 구조적인 걸 알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에요. 그들이 이긴다고 얘기하는 건 법정지상권의 철거 판결을 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연히 법정지상권의 철거 판결을 받아올 수 있든지 없든지 전혀 무관하게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 부당이득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법원에서 소송 간에 정해주게 되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바보가 소송을 해도 판결이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구조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강제 집행을 만약에 하게 됐어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예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납이라는 건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고 납부할 납자를 씁니다. 미리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의 의무가 강제 집행을 신청한 낙찰자에게 있다면 예납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납부라고 하게 됩니다. 예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강제 집행을 당하는 쪽에서 내야 할 비용을 강제 집행을 당하는 쪽에서 선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바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의무자가 아닌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낙찰자가 먼저 미리 내놨다가 그 낙찰자가 나중에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 권한을 내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경매를 가리키는 건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기초적인 부분인 등기부등본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실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 경매인지에 대해서 제가 실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기본기를 닦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끝나고 실제 경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기에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예요. 어, 슬픈 현실이지만 제가 강의 영상을 찍거나 강의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리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서도 제가 바로 잡아 드리거나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당하는 쪽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가장 먼저 아셔야 돼요. 실제 사례로 나중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떻게 명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강제 집행까지 끌고 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실제로 강제 집행 당한 사람이 지불을 하게 됐던 사례들이 보이면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크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사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잘못된 정보의 이전 때문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명도 대마왕, 명도 마왕, 무슨 명도의 신 이런 언어 쓰는 사람들요 그냥 바보예요. 그냥 아주 심각한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실제 수익을 얻을 때까지 명도에 대한 걸 피할 수는 없어요. 경험이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저같이 수백 건의 낙찰을 받고 진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매 한 세트로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굳이 떼어서 부각을 해서 나의 이름값을 높이는 데 쓰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 초보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경매의 신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경매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 아니면 초보예요. 정말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그런 타이틀을 쓰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 명도에 대한 인트로 부분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명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첫 시간에 가졌습니다. 실제 사례들,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되는지, 명도에서 실제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명도에 관련된 수업 2탄에서부터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영상이셨길 바라고, 제가 편집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편집 없이 영상을 다시 좀 올려볼까 합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관계로 편집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구독과 좋아요, 실제 목소리를 계속 연결해서 못 들려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도 영상, 명도에 대한 첫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